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 복지 융합학부 이주은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의 작품을 전하게 돼서 더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톨스토이 작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된 배경은 또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청년 시절 육군 사관으로 코카소스와 크리미아 전쟁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살에는 처녀적인 유년시대를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고 27살에는 세바스토폴리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일약 문단의 혜성으로 군림을 하게 되죠. 이후에 페데부고의 상류 사회로 돌아와서 그는 방탕과 나태한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근데 이 방탕과 나태한 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제약관이 생기고 그리스도교의 재신과 독특한 신종교를 세상에 수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전쟁과 평화를 집필하려고 보로디노 전투가 벌어진 현장을 7차례나 방문하고 당시 전투 참가자와 생존자들을 찾아가 인터뷰에서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친형이 복무 중이던 카프카스에 찾아가서 포병 하사관으로 시작해 현지 임관으로 중위까지 올라서 크림 전쟁에 참전하여 5년 동안이라 전선에 복무한 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감화돼서 돌아온 젊은 장교들과 혁명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진 경험 있는 지식인의 이야기를 쓸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에 대하여 초반 배경을 작품에 서술하기 시작했고 3편 후반에 데카브리스트 지식인 몇 명보다는 러시아 민중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바꿔서 전쟁과 평화 속에 러시아 민중의 방대한 삶을 또 귀족들의 삶을 여러 가지를 전쟁과 평화 속에 녹아냈고 그 녹아낸 것으로 전쟁과 평화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1862년 궁정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15년 동안에 문학에 전념하게 되면서 안나 까네리나와 전쟁과 평화 두 장편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후에 그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 가족과 명성과 재산을 버리고 아보타포보라는 변두리에서 심적 투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년 시절부터 인생의 위기를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며 삶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고 내적 갈등 속에서 영혼의 심적 싸움을 지속하면서 전쟁과 평화를 저술하게 된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기나긴 전쟁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수많은 심적 변화와 갈등을 양극단의 주인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냅니다. 이는 톨스토이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격동의 사회적 파란과 전쟁 속에서 가족 간의 복잡 미묘한 갈등과 사랑을 그대로 재현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안에 있는 주인공들 명품 귀족 출신 안드레이와 또 낡은 명물관 태생 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안드레이는 자기 영지의 농노를 해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드레의 행위는 농노를 사랑하고 동정해서가 아니라 단지 교양 있는 진보된 인간의 정신적인 의무로 여긴 실천이었고 그는 해부와 비평에 뛰어난 관찰자로 톨스토이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명문가 출신의 피엘은 농노 해방이 의무가 아니라 순수한 이성을 가진 지성인으로 진정한 인간의 따스한 가슴에서 솟아나는 일들을 말없이 조용히 실천하는 자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의 정반대적인 면모를 표현하면서 톨스토이는 끊임없이 자기 심적인 투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쟁과 평화를 서술하게 되죠. 네, 톨스토이는 두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내고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주인공인 피에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심적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피에의 사상은 세상의 우수한 물방울로 구성된 하나의 원형이 인간의 삶이라 이해하고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심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전쟁과 평화 속에서 발발하는 수만 가지의 기계의 물방울들은 서로 반발하고 배척하고 남을 억누르고 자기만을 확대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떤 것은 위축되고 또 어떤 것은 팽창하고 어떤 것은 소멸하고 마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의 원형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그 자체는 유동하고 수렴하면서 언제나 원형을 향한 여정을 지니고 빛을 발하는 것이 인생임을 통찰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만 가지의 희노애락은 강력한 유동성과 합리성, 존재의 타당성에 의해서 통일되고 삶을 완성시켜가는 필요제임을 통찰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진정한 삶의 원형의 이치를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또 갖게 되고 비로소 인생의 무한 긍정성을 발견하게 되어 인생을 찬미하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고 또 이 발견 속에서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찾아가게 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레브 톨스토이는 피엘이라는 이상적 주인공이 경험하는 수많은 사상적 유혹 속에서 끊임없는 심적 투쟁을 통한 긍정의 통합적 사상을 통찰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레브 톨스토이가 이 전쟁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변화무쌍한 삶의 수많은 희노애락은 삶을 엮어가는 필요제이고 그 자체가 인생의 원형인 존재를 위해서 늘 유동하며 상호 대립하고 나아가서 통합되고 삶을 완성하는 과정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안에 내재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갈 때 자유의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자유의지 상태에서 열린 사고를 갖게 되고 확고한 삶의 방향성을 찾게 돼서 자신만의 긍정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고 성찰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변화무쌍한 혼란스러운 삶의 길목에서 우린 늘 갈등하고 헤매고 있죠. 이런 과정에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재현하는 것은 그 삶의 방향성을 안내하기도 하고 삶의 디딤돌 역할을 그러한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톨스토이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점, 여러분의 삶의 혼란스러운 점을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제가 재현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